B급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최근 한 2달 전인가요? 온 나라를 그냥 들끓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게 뭐였습니까? 아유, 뭐 네.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우리 네. 저기 학폭 사건이. 예,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저희도 뭐 방송을 그 2차례나 했는데 뭐 이다영, 이재영 그 두 자매 네. 학교 폭력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배구로 또 불똥이 튀어갖고 예. 뭐 이제 다른 선수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박상하라고 네. 있었어요. 삼성화재 블루팡스 소속인 선수가 네.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뭐 중학교 때 후배를 때린 적은 있었다. 그거는 인정했지만 다른 폭행 감금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하고 은퇴 선언까지 하고요. 네. 이거를 법정 대응을 했는데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 터졌는데 그 학폭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해갖고 게시글에다 글을 올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거짓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네, 그래갖고 자,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안 됩니까? 아 이거 무고죄가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무고죄, 뭐 명예훼손죄까지도 그렇죠, 걸리는 무고죄에다가 큰 뭐 사항인데, 뭐 정신적인 뭐 피해. 그렇죠. 혹은 위자료 뭐 이건 민사, 그러니까 형사 갖다 붙이기 여러 개 제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둘이 합의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본인도 네. 뭐 자기도 뭐 사과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 게시글을 올린 제보자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네. 아예 안면도 없는 사이예요. 아. 근데 그냥 같은 중학교, 제천 중학교를 나왔다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네. 박상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야지 기자들이 써줄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집어넣었다고 하네요. 좀 정신질환이 이거. 야,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근데 문제가 뭐 뭐냐? 사람 하나는 병신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박상아 선수가 나이가 이제 고참입니다. 네. 이제 베테랑인데 이제 은퇴를 하는 게 아마 1, 2년 안에는 은퇴해야 되는 나이에요. 예. 근데 조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하도 언론에서 때리고 네. 사람들이 뭐 그냥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 올리고 박상아 빨리 은퇴하라 이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은퇴를 하게 된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가 뭐 과거에 조금 손찌검 했겠죠. 네.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사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운동부에서 사실은 네. 많이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게 저는 생각이 근절된다고 생각은 그렇죠. 하지만 사실 많잖아요. 비일비재한. 굉장히 사건이죠.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국가대표 선거 홍명복을 하더라고요. 국가대표 선거 누구 감독이라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야기 안 하겠는데 신발 가지고 얼굴을 맞았다더라고요. 그런 모욕적인 어떤 네. 아 진짜요? 예. 옛날에는 손찌검하고 욕짓거리하고 그건 진짜 비일비재죠. 네, 예. 개판이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때리는 게 오히려 정상이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군대 문화가 그대로 스포츠계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그렇죠. 군대 문화가 스포츠계로 들어갔고 그냥 그거를 그냥 그 밑에 사람도 왜냐하면 거기서 반항할 수가 없는 게 찍히면 예. 자리를 못 얻으니까 그렇죠. 예. 프로계로 못 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제 박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뭐. 일단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법정에서 아마 지금 다뤄줄 것 같은데 일단 이미 고소는 했습니다. 무고죄로. 예, 그러니까 이미 고소를 해갖고 이걸 이제 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제 와서 인정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심리야 저런 거 한 사람은. 근데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아 박상하가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길 바라며 박상하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 진심으로 붙이는 진심이 아닌지 뭔지 근데 알게 뭐야. 제가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굉장히 예, 많이 예.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댓글이 있어요? 대부분이 야 역시 그거 막 인민재판 하는 거 네, 위험하다. 예.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지. 네. 과거 막 10년, 20년 전의 거를 무작위로 막 끌어내니까 그것도 뭐 이상했다는 사람들이 대다수 의견이긴 했는데 아주 소수가요. 뒤에서 합의 본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능할까요? 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네. 근데 괜히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네. 또 저 상처받는 사람한테 또 더 그냥 네. 피해를 줄 수도 있지.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합의를 뒤로 봤으면요. 네. 이 피해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뜯어내려고 결국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이걸 그냥 낚시용으로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재판 안 해야지. 근데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왜냐면 증거가 없기 네,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형사 책임을 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박상환 본인한테는 명예훼손죄를 당했잖아요. 자기는. 네.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렸으니까 네. 학폭에 하면 이코르 박상아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것도 특히 강금 폭행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건 완전 범죄 행위인데 그거는. 네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싸우고 그런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뭐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지난 저희가 사실 이다영, 이재영 이 자매 그리고 네. 김연경을 좀 약간 까는 건 아니었어요. 네. 저희는 사실은 누구 편을 들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근데 그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쪽을 편을 안 들면은 아 진짜. 난리 치니까. 근데 어느 편을 들었다 칩시다. 네. 그냥 편 들었다고 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그 전부터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한국인들이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런 거 어디 청원글 올리고 하는데 항상 이게 지켜봐야 된답니다. 나중 되면 대반전이. 이게 반전 사건이 많거든요. 반전이 되게 이다영 많아서 거는 지금 예. 어떻게 돼? 지금 이다영, 이재영도요. 지금 법적으로 고소를 할 예정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러니까 4월 7일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뒤로는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그것도 봅니다. 이제 무고죄. 네,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사실인 부분도 있는데 아닌 부분들 너무 과장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걸 바로잡겠다. 그거 지금 근데 입증을 할 수가 있나? 불가능해요. 이게 틀리고 그렇죠. 이게 네. 불가능해요. 예.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물론 피해자분들께서는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예. 받았겠죠. 과거에 트라우마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요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그 이다영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피해를 받은 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저 못됐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이다영의 어머니 김경희 과거에 이제 네, 배구 네. 선수였거든요. 예. 근데 김경희가 직접 뭐 경기장까지 들어와 갖고 뭐 박미 감독한테 외압을 뭐 행사했다. 실제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알아. 그게 그러니까 프로 경기에서는요. 그 이걸 말을 아셔야 돼요. 하잖아. 예, 근데 그거를 그때 하도 완전 인민 재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끌고 온 거예요. 이 가족 전체가 그냥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프레임을. 근데 그 선수 시절 때도요. 박미 감독이 훨씬 클래스 위인 선수고요. 예. 한국 배구가요. 프로 출범한 지가 지금 16년째가 됐습니다. 네, 16년째.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이게 일본어를 욕 못하게 된 게 이지메란 말이 일본 말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사실 일본 30년대 군국주의에서 나왔어요. 네. 일본이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다 공비를 심으면 체력 달려했는데 니는 왜 찌질하게 국가 시체가 안 따르냐 이러면 이제 반에 그부들 두드려 패고 이랬다고. 네. 이게 이거도 시작된 거야. 아. 단순히 얘가 장애인이고 바보라서 한테 때리고 이게 아니고 네, 네. 군국주의는 파시스트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였다. 아.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심이 돼가지고 일본어를 욕했잖아. 어떻게 네. 같은 급으로 갖다가 왕따 시켜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냐. 네. 다 우리 하는 짓거리가 이거구만. 똑같네요. 그러니까 뭘 일본어를 욕해.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데. 그래서 그럼 뭐 그거는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21세기 아니야. 우리는 한참 뒤에 하고 있잖아. 이런 그렇죠. 짓거리를.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네. 청와대 청원은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걸 왜 유지하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 그거는.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부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명무실한 걸 왜 하느냐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뭐 좀 닫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이게. 기껏해 청와대에서 뭐 예. 얼마 문제 넘으면은 뭐 답글 정도 준다네. 그 답도 아무 법적 효력도 없고. 그렇죠. 이거 그냥 저기 청와대 직원 더 뽑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 이거 왜냐면 관리자도 필요하고. 관리는 돈 주고 그러니까. 네, 관리자도 돈 줘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민노총 아저씨들 그런 거 있지. 뻔하지 뭐. 저도 하여간 이거는 청원 게시판은 하여간 다음 정권에 누가 되든 없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완전 유명무실하고 그렇죠, 예. 아무런 기능 혜택이 그런데 없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무슨 조중동이니 일반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게 청원회 게시글을 그것까지 보도를 하잖아 이것들이 또. 그래서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게 미친놈. 오늘 주제 이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뭐 당사자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팩트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여간 기레기라고 하는 사람들, 이 미디어들,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앞다퉈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예. 거짓인지 예. 전혀 자기들끼리 검증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냥 한쪽 말만 듣고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가 얘기하면 좀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사를 받아 쓴 것뿐이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들이 돈 다 번 거예요. 언론사들이. 그렇죠.
언론사들은 어차피 그 클릭으로 돈 예, 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게 배너가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썬데이 서울값으로 때리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 이게 거짓이라고 터지니까 이제는 또 거짓이라고 또- 그냥 또 기사만 거짓이라고. 내고, 예, 거짓 그냥 기사만 내고 있어요. 그 기자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기자들 같은 거는 배상 책임을 보험 형태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 게 디펜스한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죠. 그래서 소송이 터지면 그거는 배상 책임 보험 형태로 그 기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주겠지. 거기서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 겁니다. 회사에서 그렇죠. 실드를 예, 쳐주는 거예요. 디펜스용으로 그죠. 있죠. 법률적인. 아 그게 다 있구나.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보안 예, 장치가 예, 그렇죠. 예. 있네요. 아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 외교부 직원이 예. 고발당할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조직에서 직접 변호인 내세워가지고 예, 해주거든. 예. 네. 아, 그래서 조직은 다 마찬가지. 보통 기자들이 왜 저렇게 막 썼느냐, 네. 뭘 겁도 없이 저렇게 썼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에는 그런 게 어떤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 일단 질러 놓으면 조회수 올라가면 그렇죠. 돈 들어오니까 예. 그냥 나가자 이건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민사나 형사나 물론 형사는 아니지만 민사로 들어갈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다 어떤 디펜스용으로 되어 네, 있다. 네. 근데 김다영 측은 일단 너 보니까 뭐 나쁜 짓 하긴 했구만. 아 예? 이다영. 이다영. 네. 네. 뭐 본인도 그것 때 사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거든요. 뭐 전부 다는 아니라 뭐 전부 다는 아닌데 뭐긴 거는 긴 거네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우리 해봅니다. 그 장신의 김연경은 파도 미담만 나왔다며. 아유, 지금도 그렇나? 뭐 이번에 또 MVP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김연경이 제가 볼 때는 쌍둥이는 제가 볼 때는 네. 그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이 테러를 했고 과거에 네. 그 중에서 어. 자기들 이미지가 너무 이제 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극악으로 치우치니까 네.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그냥 반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거기서 자기들도 그러면 살아나니까 물어봅시다. 그럼 그 쌍둥이가 예, 예. 쌍둥이가 세트로 이렇게 누구를 괴롭힌 거야? 아니면은 따로따로 한 거야? 아 제가 알기로는 같이 예, 같이 예. 어떤 근데 어떤 그부를 둘 중에 한 명은 제가 보기엔 방조범일 가능성이 커요. 예. 음, 그래서 가능성이 크고 뭐 당사자의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간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면 뭐 기레기다 언론 하여간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론사에서 이런 거 터지면요 네. 전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적으로만 그런 판단해요. 기레기를 키운 게 독자더라.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야, 그 진짜. 책임은 나눠야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네. 그런 자극적인 것만 보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기레기들도 그걸 이용한 것이다. 기레기들은 그런 대중들의 기사를 쓰고, 예. 대중들의 수준을 보고 간파하고 예. 참나 그럼 둘이 싸운 거네 그렇죠. 사실상. 이제 서로 공생관계죠. 아, 예. 그렇죠. 공생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나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예. 자기가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딱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입장 같은데 요거는 양쪽만 한번 다 들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보류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자들도 사람들 대중들이 한쪽 편으로 쏠리지 않으면 그 기사를 계속 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네, 네.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자. 예. TFT 팀을 만들어 갖고 네. 한번 조사해보자 해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해요. 취재를 안 하고 그냥 받아쓰기만 합니다. 그리고 받아쓰는 것도 그냥 막 SNS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 뭐 DC 인사이드 뭐 게시글 뭐 그런 거 직장인들 익명 게시판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블라인드 이런 데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갖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보세요.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게시판만 계속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서 계속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 들어오는 건 같이 들어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게 좀 방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옛날에 인쇄 매체만 있을 때는 예, 예. 그런 한자 한자가 영원히 예. 남아버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하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꽂히잖아요. 네. 그죠?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계속 수정하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면피하고 도망가는데 정말 디지털이 문제네 진짜.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디지털 장의사라고요. 뭐 디지털에 있는 기록을 지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예, 뭐 있는데. 있는 건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서버를 못 지울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뭐 해킹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구글이요. 네. 구글이 메타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메타 정보를 지우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아. 디지털 장의사들이. 예. 예. 뭐 이제 캐시 뭐 이런 것들 지울 수가 있는데 아. 그건 뭐 쉽진 않죠, 당연히. 그리고 그리고 아예 완전 디지털 장의사한테 의뢰하면 완전 이게 삭제되는 거군요. 네, 아니, 맞아요. 완전- 네. 근데 그런 디지털 장의사들이 네. 이런 또 언론사나 이런 데 또 채널을 갖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막 잘 아니까 뭐 브로커 역할로. 근데 네. 학폭사
사건은 미투처럼 발전하진 않네 보니까. 아 그러다가 예. 계속 시리즈로 나올 줄 알았더니 네. 뭐저 정도로 딱 끝나버린 것 같아. 특히 이제 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사실 예. 대상으로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때 우리 이다영 그때 저희 방송을 했을 때 뭐 댓글을 보니까 뭐 이다영은 본보기로 혼내줘야 된다고 이제 쓰시는 분도 있었는데 본보기는 아니죠. 네. 뭐 이제 법 앞에 많이는 공평해야 되니까 그런 잘못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처벌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 약간 미디어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반응을 할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얼마나 이게 장작을 많이 하냐면은 네.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예멘했을 때 우리 네, 애하고 네. 집사람 납치당했잖아. 예. 갤러들한테. 부산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사는데 기자들이 막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뭐 정부에서 그냥 우리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구출될지 다른 뭐 할 이야기 없다. 이랬더니 나중에 그걸 이야기했거든. 우리 아버지 공직자니까 옛날에 공직자였으니까 자식도 공무원인데 거기서 뭐 정부의 무엇을 촉구하고 그런 거 안 한다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고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했거든. 그랬더니 기자가 뭐라 썼냐면은 그 부모를 만났는데 빨리 가족을 구출해 둘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랬었는 거예요. 예.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래가지고 또 오랜만에 열받아가 방송국에 쌩 전하고 난리 났거든. 네. 결국 가 좌천시켰어. 자춘 됐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야 기사를. 그러니까 만드는 거야.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자꾸 만들라는 네. 거야. 자기들이 기자가 팩트를 쓰는 게 내가 아니라 언제 내 자식 빨리 구해달라 했냐 이게야. 네, 네. 그 중동에 있는데 네, 뭐 알 게 뭐냐고 상황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알게 뭐냐는 아니래도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우리 어머니는 그냥 뭐 우리 저 애하고 자기 손녀하고 무슨 뭐 며느라이 그 잡힌 거 그거보다는 그 기자한테 더 열받아가지고 네. 오히려 예. 싸움하고 난리났다고. 불통이 그쪽으로 솔직히 각색을 하려고 그래. 자꾸 소설을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한테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막 완전 드라마틱하게 적으로서는 나와요. 이거지. 찾아갔는데 막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실신해 있고 이런 광경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너무 덤덤하거든. 그 아버지 뭐 소화, 네. 뭐 어쩌라고 내보고 뭐 네. 자식 나 납치됐으면 기다려 봐야지. 이러다니까 이게 기사가 안 되는 거야. 예. 둘이 너무 덤덤하게 앉아 예, 있으니까. 예, 예. 한 사람 쓰러지고 한 사람 벽에 기다 울고 있고 이래 그림이 나온다 이거지. 네. 아이고 기래. 근데 참 대단히 부모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덤덤하게 처신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너무 또 이게 큰 쇼킹한 사건이 오히려. 되면 오히려 더 차분해질 수가 있어. 근데 하긴 그때 이성이 잃으면 더 안 되니까. 그렇죠. 또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언론사들이 이런 식으로 항상 기사를 만들어내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근데 이 박상화 선수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제가 법을 바꿔서 태형에 쳐야 돼. 태형. 네. 글자 수만큼 잘못 적은 거, 오버한 거, 글자 수만큼의 권장 때리고 근데 물볼기 때리고. 저는 이제 이걸 사실 뭐 이거 뭐 이런 거 윤리위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언론을 이제 감시하는 네. 그런 데가 이제 좀 더 이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예. 아까 이제 성화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도 언론사들이 다 보험을 들고 있다고 그렇죠. 얘기 들으니까 시스템이 되겠죠. 좌절감이 드네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막 지르는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이 그래 요새 누가 언론 보고 사회 목탁이라 그러나 예. 절대 그런 말 안 쓰거든. 옛날에 사회 목탁이라 그랬거든. 네. 옛날에는 언론이 제4부고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뭐 사회 정화 기능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진작끼고 이딴 소리 했는데 네. 요즘 누가 사회 목탁이라 그래. 이제 전 스님들이 들고 일하겠다. 이제 뭐 언론사는 그러면 자기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쳐도 서로 이제 뭐 경쟁하는 거죠. 누가 더 이제 그러면 선정적으로 결국에는 쓰는가. 그 대중들이 뭔가 예. 좀 더 상식적이고 예. 좀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예.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제가 요번에 하기가 학폭 이런 사건 터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런 서해순 사건 이거 예. 서해순 사건 그러니까 그 김광석 마누라 그렇죠,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사람들이 결과는 잘 모릅니다. 예. 결과가 이제 무죄로 다 무죄로 됐죠. 판명이 났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주병진 사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마치 처음에는 주병진이 엄청나게 진짜 그렇죠, 이제. 악랄한 나쁜 놈으로 이제 예.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권한은 없겠지만 국민 여러분 SNS 그만하고 책 좀 읽으세요.
언제까지 이런 거 가지고 막 비판하고 앉아서 SNS 글을 그냥 그래, 갖다 좀 줄이고 네. 갖다 참 그 시간에 복사해갖고 기자들은 또 쓰고 맞죠? 또 사람들은 또 네. SNS 가볍게 올리고 예,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 예.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간 미디어 리터러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는 네. 뭐 불가능하다 보고 어렵다. 단지 지금은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오염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보면서 이거만 더 보고- 많아졌겠지. 이것만 그렇죠. 보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네.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회성 단발용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네. 아니면 말고 뭐 그냥 이 오염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코로나 끝나면 좀 다른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 좀 그나마 좀 덜 볼 오염도 테니까. 레벨이 낮아지지 않는 덜 볼 테니까 별로 관심도가 좀 예전보다는 떨어지니까 이거 문제예요. 막 화장실에서도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 일 하기 바쁜 사람들이 이러는데 신경 안 쓰거든요. 안 써요. 뭐 거의 다 백수들이나 할 일, 이거 쓰는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네이버 같은 거 보고 댓글 다는 시간 보면은 네. 3시 반, 4시 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직장인들 한참 일할 때입니다. 맞아요. 그거 할 시간 없다고 네. 제대로 된 직장 가지. 그리고 그 직장은요 요즘에 그 컴퓨터 안에 다 감시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보면 안 된다고. 네, 그 댓글하고 그 어떤 그렇죠. 사이트 같은 거요. 그 접속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못 하고 대부분 약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쓰는 건 페이스북에 사실은 하루에 그 게시물 30개씩 올리는 사람들 네. 정상입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 직장 상사한테 네. 당하고 네. 일에 치이고 하면 그렇죠. 이쪽에 스트레스를 받지 네. 이런 걸 보면서 분노하지 않아요. 아유, 절대. 아니, 자기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더 분노스럽지. 그렇죠, 이제. 이런 뭐 박상하나 뭐 이다영 네. 터졌다. 아유, 그건 네. 남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지. 네.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갖고 결국에는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사람들 네. 일상을 찾고 네. 예, 좀 일을 집중하다 보면 네. 이런 현상도 좀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마녀 사냥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주도하는 어떤 이런 어그로 네. 이런 거에는 항상 좀 조심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학 선수 좀 안타깝게 됐는데 뭐 어떤 다시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저 다시 뭐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고 이 피해자분도 뭐 과거에 하여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